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업 2023 스타트업 밸리 로켓리그 피치의 진행을 맡게 된 히치메드 대표 박소연입니다. 로켓리그는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한 스타트업을 컴업에 추천해 참여하게 된 스타트업인데요. 투자자에게 그리고 컴업에게 선택된 스타트업인 만큼 업계를 이끌어갈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연도 로켓리그의 무대는 투자자분들과 1대1 파이어사이드 형식으로 진행되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만나보실 섹션은 하나증권 최영수 상무님과 반프 유성환 대표님께서 진행합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와 함께 파이어사이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율주행 차량 타이어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반프와 그 여정을 응원하는 하나증권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주식회사 반프의 유성한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 가장 이상하게 보이시는 게 첫 번째로 타이어란 말이에요. 스타트업이 무슨 타이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글로벌하게 도전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타이어의 타이어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직 만 3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위치에 있고 현재 누적 출연금액 한 67억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각가지 최근 들어서는 뭐 국토부 장관상이나 중기부 장관상이나 아니면 뭐 대만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상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제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좀 진출을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 세계 트러킹 관련해서 내년에 트렌드를 선도할 회사들 중에선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반프가 뽑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진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을 자율주행 승용차 왜 만들까요? 그죠? 간단합니다. 24시간 돌리고 싶습니다. 24시간 돌려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그들의 가장 본질적 목적입니다. 근데 사고가 제일 위험하니까 그럼 교통사고,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날까? 첫 번째, 운전자 과실. 두 번째, 타이어 이슈. 세 번째, 도로 인프라 이슈입니다. 근데 되게 다행인 게 전 세계에 있는 자율주행 트럭사들이 1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퍼레이팅 하면은 2, 3번이 더 중요한데 1번도 중요하고 2, 3번 못지않게 중요한데 1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반프가 자율주행 트럭을 만드는 것보다 2, 3번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더 훌륭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8시간밖에 운전이 제한돼 있는데 이게 24시간 돌아가게 되면은 타이어 교체 주기, 트럭의 타이어 교체 주기가 한 2.5개월로 짧아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전자 과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는 트럭 관련된 타이어 관련된 사고라는 게 저희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한 번에 700불 정도 하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물류 트럭은 18번 있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미 소모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다가 자율주행 트럭이 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를 소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타이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첫 번째 말 중에 하나가 타이어가 노면에 붙은 유일한 접지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노면에서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도로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읽어오게 되고 그게 지금 세계 최초로 세종시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타이어 데이터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폴대나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타이어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올린다는 부분과 두 번째 타이어 세이프티 사고도 좀 방지해주고 왜냐하면 물류트럭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넘어지면은 사고가 많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 사고도 방지해주고 연비도 개선해주고 환경도 지키고 타이어 수명도 연장시키는 이런 갖가지 재미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짧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저희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리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실제로 여기 있는 회사들이 저희 경쟁사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저희의 파트너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서부터 관심 많은데 저희가 저 왼쪽에 보면 플릿이라고 하는 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DHL이나 페덱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년에 한 번 타이어를 소모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조금 큰 회사들은 한 8천억 정도의 타이어 이런 걸 쓰고 있고 트럭 제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물류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른 게 아니라 24/7 오퍼레이션. 그래서 하루에 끊임없이 달리겠다. 근데 거기서 타이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반프의 주장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X축 같은 경우는 세계 1위부터 5위까지고요. Y축에는 타이어 제조사, 트럭 제조사, 오토모스 트럭 하시는 분들인데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매핑 안에서 이미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공동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앞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좀 나왔는데 네옴시티는 저희는 이미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로 정보에 관련된 정보들도 이미 저희가 이미 좀 저희 세종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실 여기 창업자분도 많이 계시니까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마켓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을 선택했냐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시장이 커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럭 물류 시장이 1.1트리언 달러 한 1,5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트럭 시장만 해도 타이어 시장만 해도 한 55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먼저 미국 시장에 가서 진입을 한 이유로 레스트 오브 월드로 좀 나가자. 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실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저희가 보통 센서를 팔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스 베이스의 FMS 서비스를 드리는 게 저희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루에 뭐 요즘에 좀 낮은 5불 정도, 하루에 5분 정도에서 한 달에 한 150불 정도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뭐가 좋냐? 연비도 많이 개선되고 이런 게 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좀 타이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요 멤버고요. 사실 이 마지막을 좀 한번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 사실 바퀴가 인류의 오랜 혁신품입니다. 근데 그 바퀴를 디지털로 다시 혁신하는 일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반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좀 작은 회사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바로바로 성장하고 있다고 많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하나증권 저희 실장님이랑 와서 얘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증권 최영수 본부장님 혹시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하나증권의 PE사업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PE사업본부는 잠깐 소개드리면 PE실과 VC를 담당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큰 규모의 PE 투자도 하고 이런 자그마한 규모의 VC 투자를 같이 겸업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그 시너지를 하면 일단 이런 반프와 같은 회사를 초기에 발굴해서 VC 투자를 한 다음에 회사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는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를 PE실에서 같이 투자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하나증권이 그 많은 창업자들이 하나증권이라는 VC를 처음 봤을 테고 그렇다면 일단은 반프를 투자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반프를 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이 타이어 관리 솔루션에 있어서의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 가장 큰 중점을 뒀습니다. 이 타이어 시장이야말로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치밀한 기술력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가장 큰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사업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반면에 이 반프의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타이어 회사들, 글로벌 유수의 어떤 타이어 회사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이 타이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니즈가 있는 트럭 물류 회사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아주 글로벌하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는 향후에도 충분한 어떤 사업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 점을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반프를 제외하고 하나증권이 어쨌든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고 하는데 하나증권이 다른 스타트업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모습이 어떤 거일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반프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딥테크 회사인데 이 딥테크 회사들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어떤 산업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술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일 텐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스타트업 투자할 때 특히 이제 딥테크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 해당 기술이 산업적 파급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어떤 기술 트렌드에 맞느냐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두 가지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도 저희가 같은 투자자가 바라기에는 처음엔 스타트업의 작은 회사로 시작하였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계속해 가면서 어떤 지속 가능 기업으로 커가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말씀드린 산업적 파급력과 기술 트렌드입니다. 그거 없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폭발력, 사실 이제 일시적인 폭발력이 투자 관점에서도 일시적으로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산업적 파급력과 기술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저희 주주 중에 이제 한 회사가 하나증권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창업자로서 증권사에 대한 증권사 VC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엑시트를 해야 되고 물론 뭐 돈은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빠른 엑시트 때문에 좀 조여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선때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이 증권사 VC로 가진 장점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권회사 내에 있는 VC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얘기는 소속이 증권회사 소속이지만 하는 어떤 업무의 속성이나 일의 행태에 대해서는 뭐 대표님께서 흔하게 만나시는 VC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저희도 역시 뭐 운용하고 있는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회사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고 회사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일반 독립적인 어떤 VC들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하나금융그룹이라는 큰 어떤 금융그룹의 바운더리에 있고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관계사들과 충분한 협업을 반프를 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뭐 기능은 같으면서 오히려 좀 더 많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프가 저희 투자자로 선택하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반프를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이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딥테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유명해야지 채용이 잘 되는데 유명하기까지의 또 사람이 필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고 각각 단계마다 버텨야 되는 거고 사실 저희도 이렇게 오른 이유가 혹시라도 저희 같은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카테고리 5개로 채용을 하고 있으시니까 와서 지원 많이 해주시면 많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모두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어 분야가 사실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스타트업이 진입하기에 가장 쉽지 않은 어떤 섹터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이 타이어 분야에 어떤 기술적 특장성을 가지고서 진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창업자들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템 어떻게 선정했냐라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감사 보고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 다트에 나와 있는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는데요. 그걸 읽다 보면은 회계사님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정도의 그 산업의 특징들이나 어떤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다 보니까 그걸 우연히 보다 보니까 타이어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겼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좀 할만하다. 물론 다 메이저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저희만의 같은 영역을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즉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받쳐줘야지 사실 창업도 의미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하나증권 신기술 금융실이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들의 투자도 하게 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 운영 관리가 참 대표님들께서 다들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반프에 투자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다행히도 그래서 뭔가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가 아직 유명해지는 단계고 저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닥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있는 어쨌든 KPI를 잘 선적해가는 방법에서 좋게 그러니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도 HR 이슈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투자 이슈도 물론 크지만 사실 HR 이슈가 더 실제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마케팅비나 이렇게 광고비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그만큼 적자가 많이 크는 커도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업 VC들이 좀 인정을 해줬는데요. 이제 그런 공식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이렇게 좀 살아남기 위한 뭐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제시해 줄 수 있게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뭐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면 스타트업으로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스타트업의 장점이라 하면은 빠른 실행력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일반 대기업에 비교했을 때 뭐 필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스타트업의 장점인데 그만큼 그 스타트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빠른 실행력과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인이 진짜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만 간다는 점을 그 장점을 잘 살리시고 반면에 이제 단점을 보완한다는 거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이제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캐시플로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수익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그 약점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본질적으로 금리 상승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 투자가 많이 어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VC보다 여러 섹터에서 경험들이나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언제쯤 풀릴 것 같아요, 투자가? 지금 사실 뭐 모든 투자자들이 다 미국 금리에 좀 쳐다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의 어떤 추이라든지 거기서부터 모든 어떤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매일매일 어떤 미국 금리의 어떤 추이라든지 미국 금리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거시경제, 미시경제 현황을 좀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가감히 예상을 해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뭐 반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세히 보시면 1800년 후반에 사실은 가솔린 차가 처음으로 나왔고 2000년 초반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성공을 했고 1800년대 후반에 이 전화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 발명이 된 이후로 2000년대 이제 아이폰이 나와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는 좀 역사적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타이어가 나오는데 요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또 유일한 기업이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쉽지는 않겠으나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탑티어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